장관님과 산하기관장님들, 그동안 우리의 그 미래사를 위해서 아주 역동적으로 이뤄오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은 종합국가인 관계로 지적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허그 사장님, 김성덕 사장님, 지금 공가 즉 그 빈집이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약 108만 호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통계청 조사한 것이고요. 그동안 우리 허그나 LH나 국토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과 고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관련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국토부가 전국적으로 지금 실태 파악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즉시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확한 증상을 알아야 향후 여러 가지 법안 심사에서 제대로 처방을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빈집 이 증가는 이 도시 기능의 상실을 또 의미하고 이것이 곧 저는 사회 문제로 번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약 820만 호가 지금 빈집에 있고 여러 가지 이 시설을 보육과 주차 시설로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 젊은 청년들에 대한 그 결혼 문제 이런 문제가 야기되니까 이런 방안으로 좀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토부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정을 해주실 것 같고 우리 허그 사장님,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허그나 또 LH나 또 국토부가 전반적으로 이 관련 유관 기관이 모여서 한번 시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관련된 정책이 추진된다는 말씀만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으로 아직까지는 없는데 조만간 회의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심의 폐가 문제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유예를 두고 그 건물주가 이걸 처리 안 할 때는 소멸되는 이런 법적 제정도 좀 저는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본에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 지자체들이 상당히 행정 낭비가 심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장관님,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유관과 LH나 허그나 이 국토부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좀 해결적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한번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주호영 의원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정부도 저희들이 올 연초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 지자체 전문가들 모여서 포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 마련과 또 정책 대안을 준비 중에 있고요. 근데 단지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아까 우리 그 허그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빈집이지만 그 빈집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많은 그런 그 집주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인허가 절차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복잡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그 절차 개선까지도 포함해서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으면 제가라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관련 유관 단체들이 이걸 협력을 해서 지혜를 짜내라 그런 말씀입니다. 네. 장관님, 이 공무원 유착 뇌물수수, 저질 건축 자재, 자격증 불법 대여, 폐기물 매립 이런 올해 적발된 건설 현장 불법 행위가 물경 1,328건에 지금 이르르고 있어요. 네. 본연이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은 올해 1월부터 집중 단속으로 약 4개월간, 그러니까 5월에 하고 나서 다시 5월에 단속하고 나니까 이 불법 행위가 354건에서 974건으로 약 3배가 증가합니다. 단속을 하면은 줄여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불법 행위가 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토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요? 그래서 저희들 각종 불법 행위는 근본적으로 건절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청과 협조해서 이런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행위를 좀 제도적으로 예방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 중에 자격증 불법 대여 이런 부분에서는 좀 뭔가 강한 메시지를 가야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건설 토목은 사실상 아주 전문 분야에서 전문 분야인데 이 무자격자가 시공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국민적 피해로 또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게 관행체로 반복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보다 좀 깊은 고민과 성찰을 하시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자격증 불법 대회에 대해서 장관의 척결 의지를 한번 천명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불법
대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청과 협조해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최근 이런 건설기술자 경력 비리 근절을 위해서 가태료 부가신설 그리고 경력 관리체계 혁신 그리고 건설기술자 계도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바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이게 철저히 이런 부분에 관리하겠습니다. 대해서는 국토부가 중심이 돼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좀 강화를 시켜가지고 근본적인 저는 처방을 내려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최근에도 이 자격증 1회 대여 시에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습니다. 장관님, 본연이 철저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본연이 9월 30일 날 수전감사 때 불량 활성탄 납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계신데 혹시 이게 보고를 받으셨나요? 불량? 이 활성탄이 국민이 마시는 물에 대해서 그 정화되는 수수로 품질에 대한 그에 관해서 한 점도 의혹이 없어야 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심각한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어요. 제가 그 수자원 감사 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지적 사항이 엉터리 해외 검수 또 표절 보고서 정수장마다 다른 품질에 대한 그 검사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사장님께서는 뭐 관리 미흡했다, 죄송하다, 뭐 의원님이 제대로 보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기 이제 급급했는데 제가 그 질의한 그 이후부터 검찰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납품 과정에서 그 업자들이 말이에요 이 검찰에 대해서 이 비리를 좀 자수를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보고를 받고 계셨나요? 제가 지금 충분히 그 보고는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만은 한번 의원님 지적을 다시 한번 받아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그 납품 검사 비리 또는 이 자재 납품 비리에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 안전과 관련된 부분, 아까 철도공사가 윤활유 사례와 같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 부품 조달 공급 시스템 같은 것들을 한 번 더 챙겨봐서 산하기관들의 그런 납품 체계, 조달 체계를 한번 점검을 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있는지.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720만 국민이 이 음용으로서 물을 먹고 있는데 이런 중대 사안에 대해서 주무장관이 이 보고를 안 받았다는 것은 우리 국토부의 이 업무 체계가 상당히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수많은 부처 이혼을 해봤습니다만은 이렇게 안일하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면밀히 한번 짚어보지 봐주시기 경각심 바랍니다. 가지고 챙겨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안기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충북 보은 대추, 영동 와인, 옥천 묘목, 또 괴산 고추의 고장 지역구인 박덕금 의원입니다. 우리 장관님 KTX 세종역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철도시설공단 용역 철회와 또 영구 백지화를 요구를 합니다. 또 향후에 검토 필요성이 또다시 제기되더라도 반드시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권 전체의 합의가 전제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세종시 자체가 우리 대전, 충남, 충북 도민 전체의 총회에 따라서 조성된 합의적 신도시입니다. 이러한 이제 합의 정신이 지켜질 때에 충청권 전체의 동반 상생 발전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역을 설치할 때는 우리 오송역뿐만 아니라 충남 공주역과도 또 서대전에도 직격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이 정부가 앞장서서 이렇게 지자체의 상생 합의를 깨고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참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용역을 시작한 계기, 배경이 무엇입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관련 지역과 국회 요구로 공단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 연구는 사전에 사업 타당성을 계약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이지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과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이제 말씀 알겠습니다만 이 용역 전에 혹시 세종시와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권선택 대전시장이나 또 안희정 충남지사, 또 이시용 충북도지사 등 지자체와 협의한 사실이 있나요? 협의한 적 없습니다. 또 우리 지역구 충청도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또 사전 보고한 적도 없죠? 네,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 그런 지자체의 갈등을 부추기는 첨예한 그런 대립을 생각을 할 때는 이 국토부에서 정말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을 철회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용역 철회 검토할 용의는 있으신가요? 한번 의원님 말씀 취지는 잘 새겨서 듣고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면 이 철도 건설법상 운행 중에 신설력은 경제성 B씨가 1 이상이 나와야 되고 또 공사비도 전액 요구 지자체의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운영상 손실은 계속적으로 지자체의 부담이 필수인데 이런 일반 예타사업에 비해서 이렇게 특별한 제한을 둔 이유는 뭐 정치적 요구나 또 부당한 압력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되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철도 건설 이후에 그러니까 지자체의 무분별한 그 역신설 요구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 지자체 요구의 운행 중 그런 신설력을 설치한 전례가 있는가요? 그 군포의왕 지역에 있는 그 경부선의 당정역 그리고 일산선의 그런 원흥역 등 이런 그 두 역에 대해서는 지자체 요구에 의해서 운행 중에도 신설역을 설치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게 KTX하고는 좀 틀리죠? KT 역사인가요? KTX하고는 틀립니다. 이 부분들은 뭐 이런 그 지역 저속선이고요. KTX 같은 경우에는 고속으로 달리는 그런 선이기 때문에 그럼 가급적이면은 그 역 간의 충분한 거리 확보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KTX 역 간 최적거리는 보면 57.1km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송 공주역은 양 44km거든요. 거기에 세종역이 생긴다 하면 22km씩 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이제 제가 심층 파악한 바로는 이 세종시는 철도 건설법상 지자체 비용 부담 규정을 국비인 행복도시 특별회계를 활용해서 회피할 그런 속내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행복청장님, 행특으로 세종역을 만들자는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셨나요? 네, 언론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언론에서 만들고 네, 직접적으로 뭐 관계자들한테 얘기 들은 적은 없나요? 저희 청항에 직접적으로 의뢰한 건 없습니다. 그것도 하여간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니까 협의를 잘 해서 충청권의 어떤 말썽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국토부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철도 건설법상 제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 지금 말씀드린 행복도시 특별법상 광역도로 개선 대책 추진 절차에 따라서 추진할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대안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현재 그런 불필요한 지역 갈등을 종식을 하고 우리가 세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으로 세종 시민과 또 공무원들의 수요를 충족을 하면서 또 이 지역 갈등을 방지하고 또 저속철 논란도 없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현재 진행 중인 충청권 광역철도의 개념을 확대를 해서 대전, 세종, 청사, 오송역을 연결하는 그런 경전철을 이렇게 도입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주시고요. 또 이게 행정중심 복합도시 구간은 건설 재원을 아까 말씀드린 행복도시 특별회계를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그 경전철 도입 문제는 일부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현재도 이 BRT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BRT와의 중복 투자 문제를 좀 감안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경전철 건설 그 재원 분담 문제보다는 우선은 경전철이 건설이 되자면은 여기에 대한 사업 타당성이 먼저 검토되고 난 뒤에 뭐 재원 분담
문제가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경전철은 재원 분담 문제에 앞서가지고 사업 타당성 우선 검토가 더 중요한 문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한번 해볼 거를 고려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제 어쨌든 장관님 이거는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 또 우리 충청권의 상당한 기묘한 또 현안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 충북 도민 160만 도민들은 상당히 개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아시고 좀 심사숙고하게 철회 검토를 좀 해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과 그 지역 주민의 의지는 저희들도 뭐 언론을 통해서 또 잘 알고 오늘 그 의원님 발언을 통해서 저희들이 유념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장관님 충청권 광역철도 옥천 연장 조기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옥천의 경우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대전 광역권으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대전과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고요. 지난해 말 국토부에서 대전 조차창 옥천 20km 연장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 현재 철도시설공단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과정에서 경제성 등 이를 사업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에는 기재부와 예산협의 등 추진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은 필요 없다 하더라도 하여튼 이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 반영에는 이 타당성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은 8월 15일 광복 70주년 특별 사면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특별 사면으로 그동안 담합에 따른 공공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제재를 받고 있던 74개 건설사가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장관님은 그 뒤 8월 19일 건설사들이 건설산업 사회공헌재단을 만들고 2천억 원을 납부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겠다는 자정결의 대회를 한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시죠? 네. 장관님, 국토부가 그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의 설립 그리고 설립 이후에 기금 확보에 관여하고 있습니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그렇습니까? 운동으로 예. 본 의원이 사전에 국토부에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방금 장관님 말씀처럼 건설업계 스스로 한 것이고 기금 납부와 관련한 이행 계획 등을 제출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의 건설정책국장이 이 재단의 이사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네. 2015년 11월 27일 재단 발기인 총회 당시 김경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까? 아마 그때 건설협회에서 그런 재단 추진에 있어가지고 뭔가 중심 잡아야 될 역할이 필요하다고 잘 아시는 분이 좀 와서 도와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1월달이 되면서 본인이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기가 사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재단이 발기인들이 모여서 만든 2015년 12월 21일 정관을 만들 때 국토부 공무원을 이사로 둘 수 있도록 그 정관이 관계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임원 설춘 부분에 이거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16년 6월 21일 날 이 재단에서 이사회를 열었는데요. 당시 재단 모금을 할 때 2천억 원을 모은다고 그랬는데 건설사들이 작년 말까지 재단 설립 자본금으로 47억을 납부한 이후에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1일 1차 이사회를 열었을 당시에 이사회 안건으로 이사 선임의 건 그리고 출연 및 기금 모금 방안 추진의 건을 포함해서 3건을 의결을 하는데 이때 국토부의 건설정책국장이신 김영렬 이사가 재단 이사로 선임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건설정책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냥 짧게 말씀해 주세요. 예, 재단 제가 이사 그 당시에 참석을 했었고요. 재단 이사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재단에서 저를 당연직 이사로 하는 정관 개정 요청을 했었는데 민간 재단에 정부 측이 당연직 이사 참여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날 그 이사회에서 김영렬 이사로 이사의 자격으로 재단 설립 당시의 취지와 계획대로 기금 확보 등이 추진돼야 된다. 설립 당시 있었던 회사의 등급에 따른 이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발언한 적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사가 아니면 어떻게 이사회에서 그렇게 발언할 수 있죠? 아마 그 재단이 설립되고 첫 번째 이사 회의가 개최됐고요. 그쪽에서 국토부에서 담당 국장이 좀 오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참관인 좋습니다. 자격으로 그러니까 참석했습니다. 이사의 자격이 아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 당시 발언한 게? 예, 그렇습니다. 정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발언한 건 사실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국민 약속이기 좋습니다. 때문에 이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화면을 좀 띄워주시죠. 다음 화면. 네. 다음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지금 2천억 원에 대한 회사별 분담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화면은 그 당시 재단에 참여하고 있던 A건설사가 2016년 6월 21일 당시에 열렸던 1차 이사회 결과를 정리한 내용 중에 일부인데요. 여기 보면 재단 이사회 결정사항이 있고 64개 업체가 2천억 원을 분담하는 내용으로 좀 되어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증인이 그 당시에 이사회에서 발언한 이후에 그렇게 결정된 것이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작년 말에 그 재단 설립 신청을 했고 그 말에 승인이 됐습니다. 그때 건협에서 재단과 같이 어떤 기업 분담액을 결정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당일날 이사회에서 아까 이사 자격은 아니라고 그랬고요. 그건 확인해 볼 일이고 이사회에서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언한 건 사실이고 그 당시 이사회 결정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좀 사실이죠.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그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재단에 참여하고 있던 건설사들로부터 기금 납부 이행 계획에 관한 보고를 직접 받으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까? 네. 아니요. 저도 우리 그 관련 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간접적으로 얘기를 네, 들었습니까? 그런데 뭐 크게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이게 대국민 약속이고 그리고 좋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8.15 건설 특별 사면을 하면서 건설사들이 자기들이 국민 앞에 직접 나와서 이렇게 그 사죄를 하면서 장관님. 자정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2천억 규모의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한다. 그다음에 개별 건설사 차원에서도 사회공헌 활동을 뭐 16년 말까지 2천억 원의 그런 사회공헌을 자, 하겠다. 장관님, 예, 제가 좀 건설산업기본법상에 그런 입찰 당합이 생기면 이제 삼진 아웃제를 강화하겠다. 자기들이 이렇게 대국민 약속을 했는데 그러고 난 뒤에도 뭐 이런 자, 장관님. 비리나 이런 문제들이 끊어지지 않고 했을 때 그 건설산업에 대한 그런 관리 감독 또는 자기들이 대국민 약속을 장관님, 제가 좀 여쭤볼게요. 예. 말씀 좀 충분히 들었고요. 네. 결국 이제 자정 기업 스스로가 했다는 얘기고 거기에 그 건설 우리 교통부가 국토부가 관여한 적은 참여하지 없습니다. 않았다, 예,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 말씀이신데 그런데 이제 지금 아까 건설부의 국장님께서 그 재단 이사회에 참여하시는 게 있고 지금 아까 이행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지 않으셨다고 그랬는데요. 다음 화면 좀 보시죠. 이것은 이 재단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건설 회사가 2016년 7월 달에 국토부 장관을 수신인으로 해서 발송한 공문입니다. 이 공문에 보면 수신의 국토부 장관으로 되어 있고 예. 제목이 건설산업 사회공헌재단 기금 납부 관련 알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의사결정이 필요한 바 의사결정이 완료되면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장관님께서 보고를 안 받으셨나요?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장관님께 아니요, 저는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을 수신으로 우리가 이행 계획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없는데, 저희들 수신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한 것 자체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만약에 국토부가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다면 어떤 그 기업이 장관님을 수신으로 지정해서
이런 식의 어떤 그 공문을 발송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거 이행계획을 제 입장에서 이행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이렇게 공문을 내거나 지시를 하거나 협조 요청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예, 그 이행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지금 이제 전혀 관여한 적이 없고 이행계획을 제출하라고 좀 받은 적이 없다는 건데요. 예. 좋습니다. 하여간 그러면 조금 그리고 저기 의원님, 저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기업을 강요를 해가지고 뭘 이래 그 돈을 객출하고 이런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그 8.15 특사를 받으면서 대국민적으로 약속을 한 것들을 자기들이 안 지키고 자기들이 그 계획을 그 이행을 안 하면서 그거를 내부적으로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잡음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오히려 국토부를 핑계를 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대국민 약속 이행 차원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도 이 국민에 약속한 사항은 이미 그게 뭐 어떤 식으로든 발표가 됐으면은 자기들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지키는 것들은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이래 체근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개별 기업이라든지 여기 대해서 강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저기 그 이행 계획을 내라든지 이렇게 한 적은 없고 그다음에 저희들 공무원들이 이런 그 개별 그 기업에다가 이렇게 그 지시하거나 뭐 한 적도 절대로 없습니다. 이사로 참여한 적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계획도 없습니다. 그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장관님 발언에 대해서 혹시나 위원님께서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고 정리하세요. 그 당시에 이제 8.15에서 거의 대국민 약속한 지 1년이 됐는데 의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47억밖에 출연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대국민 약속 이행을 좀 건협을 통해서 좀 촉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뭐 장관님까지 구체적으로 보고는 좀 못 올렸습니다만은 건협을 통해 가지고 약속 이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의 어떤 그 약속 이행 담보를 좀 제출하라고 요청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협을 통해 촉구한 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 입장은 건협을 통해 촉구한 건 있고 지금 장관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어쨌든 그 8.15 특사를 통해서 그때 과거에 그런 잘못된 담합 행위로 인한 처벌을 받고 다시 그걸 이제 하지 않겠다는 거에 대한 대국민 약속이자 또 그에 대한 사회공헌 기금으로서 그걸 출연해서 하겠다는 그런 이제 국민적 약속이 자기들이 약속한 건 적어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지키는 것이 맞다. 네, 그런 입장이시라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안호 의원님, 예, 말씀하시고 정리해 주세요. 예, 예. 우리 장관님 말씀처럼 기업들이 스스로 한 약속에 대해서 이행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들을 봤을 때 국토부의 국장님이 그 회의하는 장소에 참여를 한 게 사실이고 또 정관에도 그 관계의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임원에 그 정관에 되어 있고 또 실제 국토부에 아까 수신인으로 해서 이렇게 발송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국토부가 여기에 관여했으리라고 하는 의혹이 지금 있거든요. 어쨌든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향후에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주의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의혹이 예. 이러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예, 하여튼, 당연히 예.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글쎄요, 오히려 저희들은 저기 이런 걸 보시고 의원님들이 보시면은 이런 것들은 그렇게 그 말 많은 그 건설사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잘 안 지키면은 오히려 그런 쪽을 체근을 해가지고 이행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뭐 저희들이 혹시 그런 과정에서 의혹을 살 점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장관께서 또 그걸 국회에 떠넘기시네.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기업들한테 뭐 이렇게 강제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뭐 관여를 네, 해서 그 그래요. 이사회에 됐습니다. 개입한 적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요.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장관님과 산하기관장님들, 그동안 우리의 그 미래사를 위해서 아주 역동적으로 이뤄오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은 종합국가인 관계로 지적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허그 사장님, 김성덕 사장님, 지금 공가 즉 그 빈집이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약 108만 호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통계청 조사한 것이고요. 그동안 우리 허그나 LH나 국토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과 고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관련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국토부가 전국적으로 지금 실태 파악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즉시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확한 증상을 알아야 향후 여러 가지
법안 심사에서 제대로 처방을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빈집 이 증가는 이 도시 기능의 상실을 또 의미하고 이것이 곧 저는 사회 문제로 번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약 820만 호가 지금 빈집에 있고 여러 가지 이 시설을 뭐 보육과 주차 시설로 하고 있는데 우리도 뭐 이 젊은 청년들에 대한 그 결혼 문제 이런 문제가 야기되니까 이런 방안으로 좀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토부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정을 해주실 것 같고 우리 허그 사장님,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허그나 또 LH나 또 국토부가 전반적으로 이 관련 유관 기관이 모여서 한번 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관련된 정책이 추진된다는 말씀만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으로 아직까지는 없는데 조만간 회의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심의 폐가 문제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유예를 두고 그 건물주가 이걸 처리 안 할 때는 소멸되는 이런 법적 제정도 좀 저는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본에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 지자체들이 상당히 행정 낭비가 심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장관님,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유관과 LH나 허그나 이 국토부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좀 해결적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한번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주호영 의원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정부도 저희들이 올 연초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 지자체 전문가들 모여서 포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 마련과 또 정책 대안을 준비 중에 있고요. 근데 단지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아까 우리 그 허그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빈집이지만 그 빈집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많은 그런 그 집주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인허가 절차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복잡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그 절차 개선까지도 포함해서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으면 제가라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관련 유관 단체들이 이걸 협력을 해서 지혜를 짜내라 그런 말씀입니다. 네. 장관님, 이 공무원 유착 뇌물수수, 저질 건축 자재, 자격증 불법 대여, 폐기물 매립 이런 올해 적발된 건설 현장 불법 행위가 물경 1,328건에 지금 이르르고 있어요. 네. 본연이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은 올해 1월부터 집중 단속으로 약 4개월간, 그러니까 5월에 하고 나서 다시 5월에 단속하고 나니까 이 불법 행위가 354건에서 974건으로 약 3배가 증가합니다. 단속을 하면은 줄여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불법 행위가 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토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요? 그래서 저희들 각종 불법 행위는 근본적으로 건절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청과 협조해서 이런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행위를 좀 제도적으로 예방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 중에 자격증 불법 대여 이런 부분에서는 좀 뭔가 강한 메시지를 가야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건설 토목은 사실상 아주 전문 분야에서 전문 분야인데 이 무자격자가 시공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국민적 피해로 또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게 관행체로 반복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보다 좀 깊은 고민과 성찰을 하시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자격증 불법 대회에 대해서 장관의 척결 의지를 한번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불법 대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 건절을 위해서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청과 협조해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행위를 건절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최근 이런 건설 기술자 경력 비리 건절을 위해서 가태료 부가 신설 그리고 경력 관리 체계 혁신 그리고 건설 기술자 계도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바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중심이 돼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좀 강화를 시켜가지고 근본적인 저는 처방을 내려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최근에도 이 자격증 1회 대여 시에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습니다. 장관님, 본연이 철저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본연이 9월 30일 날 수전감사 때
불량 활성탄 납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계신데 혹시 이게 보고를 받으셨나요? 불량? 이 활성탄이 국민이 마시는 물에 대해서 그 정화되는 수수로 품질에 대한 그에 관해서 한 점도 의혹이 없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심각한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어요. 제가 수자원 감사 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지적 사항이 엉터리 해외 검수 또 표절 보고서 정수장마다 다른 품질에 대한 그 검사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는 뭐 관리 미흡했다, 죄송하다, 뭐 의원님이 제대로 보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기 이제 급급했는데 제가 그